3장에서는 고개 선형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2장에서 이계 선형 상미분 방정식을 배웠는데요. 그게 이계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상미분 방정식이고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복잡해지거나 또는 우리가 역학 방정식에 F는 있고 MX2도 트잖아요. 거기에 응용되면서 고개 방정식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푸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계에서도 마찬가지만 우리가 다루는 거는 선형이라고 그랬죠. 선형이니까 우리도 선형 방정식, 고개에서도 선형 방정식입니다. 선형 방정식이고 기본적으로 제차 방정식을 다루게 됩니다. 물론 비제차 방정식도 다룹니다. 방정식 형태는 여기서처럼 어떤 함수가 최고차 미분항이yn일 때 n개 상미분 방정식이 되겠죠. 그러면 표준형으로 쓰면은 여기서처럼 이제 표준형이라는 거는 최고차항의 앞에 개수가 1인 거죠. 앞에 개수가 1인 거. 우리 이계 방정식에서도 등차 방정식이 아까 x제곱이 되는데 그 x제곱에 y에 투도됐는데 그 경우는 표준형이 아니고 등차 방정식을 이해하기 쉽게 쓰기 위해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선형 방정식이니까 y에 대해서는 겁이 없을 테고 앞에 개수가 전부 x의 함수죠. x의 함수 pn-1 x 제일 뒤그러면 p0 x의 y 그래서 우변은 rx가 되겠죠. 정석 변수 간에 겁이 없으므로 선형 방정식이고 m 차까지 미분이 있으니까 m개 방정식이고 rx가 0이 아니면 비제차 방정식이죠. rx가 0이면 제차 방정식. 우리 이계 방정식에서 벌써 비제차 방정식을 풀려면 제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제차의 일반해를 구하고 거기에 상수들이 그 개수 개의 개수만큼의 상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비제차항에 대해서는 특수의 비제차해를 별도로 구해야 되는 거죠. 자, 머릿속에 벌써 이계 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이 쭈루룩 정리가 되면 이 고개 방정식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선형 방정식이니까 어떻게 돼요? 중첩배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래서 일반 A를 구한다. 자, M개 방정식이니까 어떻게 돼요? 미분을 한번 할 때마다 미지수가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M개를 하면 앞에 이미의 상수가 N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독립된 N개의 서로 독립된 기저해를 필요로 한다. 구하면은 y는 네 거로 c1의 y1, c2의 y2에서 cn의 yn으로 표시된다. 그러면 초기 조건이 n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y 미분 2차 미분에서 여기 n-1 미분까지 필요하죠. n-1 미분까지 매번 수정을 해도 매번 이렇게 써요. 자, 해서 우리가 이계 방정식에서 했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예제를 하나 밀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예제들을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자, y의 4차 미분에 마이너스 5y2.4y는 이꼴을 채로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상수 개수를 가지고 미분해서 서로 상쇄가 되려면 우리가 익스포넨셜 함수해야 된다 그랬죠. y는 이꼴 익스포넨셜 람다 x라고 넣으면 특성 방정식은 앞에 개수 그대로 따라 붙겠죠. 람다 4승의 마이너스 5 람다 제곱 플러스 4가 되고 인수분해 하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4 람다 제곱 마이너스 2 다시 이걸 한 번 더 풀어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해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4개의 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4개 방정식이니까 기저가 4개 필요하다는 걸 알죠. 근데 람다가 서로 다른 해니까 우리가 기저 그냥 그대로 exponential 마이너스 2x, exponential 마이너스 x, exponential x, exponential 2x 해서 앞에 상수 붙으면 일반해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상수계수일 때고 등차 방정식이면 예제 4처럼 등차 방정식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x 3승에 y 3승 한번 미분할 때마다 x를 곱해준다 이거죠.
이게 표준형은 아니지만 좀 뭐 우리가 쓰기 쉽게 등차 방정식 이렇게 써요. 만약에 표준형으로 하려면 x 3승을 뒤로 넘겨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이해가 뭐 얼른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미분할 때마다 x를 곱해줘서 그러면 서로 더하고 빼고 해서 뭐 상쇄가 되려면 x는 저기 y는 x의 다항식이구나. 그래서 등차 방정식으로 y는 xm이라 한다. 해서 쪼르륵 대입하면 미분해서 쪼르륵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쪼르륵 해봤더니 이때 보조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되더라. 여기 인수분해를 했더니 1, 2, 3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눈치껏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눈치껏 해야 이런 걸 쉽게 또 인수분해가 잘 뭐 쉽게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해서 해를 구했더니 1, 2, 3이다. 1, 2, 3이다. 따라서 일반에는 뭐 C1의 x, C2의 x제곱, C3의 x3승. 다행히 이게 그 서로 독립된 해죠. 서로 독립된 해니까 우리가 기저해를 쉽게 뭐 xm승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죠? 이 식 인수분해 할 때는 되게 이렇게 상수 이렇게 쓰면 제일 먼저 어떤 식하면 2를 넣어갖고 해보는 거예요. 2를 넣어서 해보면 어떻게 돼요? 1을 넣어보면 1이 해구나. 해를 하나 먼저 찾아서 n-1을 해주고 여기에 2차 방정식 항을 조립해 넣으면 되죠. 그걸 다시 인수분해한 게 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 종속에 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1차 종속. 기저해는 우리가 n개가 필요한데 서로 독립된 n개가 필요하다 했지. 독립이라는 게 중요하죠. 독립이라는 게. 1차 종속이라는 얘기는 자, 선형 결합했을 때 K1의 Y1, K2의 Y2에서 KN의 YN을 만족하는 K의 해가 K의 유일해가 자, 유일해가 전체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0이 돼야 서로 독립이다 이거죠. 뭐 당연히 K가 0인 거는 해는 해요. 전부 0 하면 0 되잖아요. 근데 이게 유일해야 된다 이거죠. 유일해. 그래야 나머지가 서로 독립이다. 만약에 유일해가 아니고 다른 뭐 해가 뭐 0이 아닌 해가 하나 있었다. 그럼 뭐 어떻게 표시되든지 y의 이미의 m은 km분의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시되면 이게 정속이다 이거죠. 정속이라는 얘기는 기저해를 하나 해놓은 하나 뭐 y 뭐 기저해로 가정된 한 식하고 또 다른 식하고 앞에 상수만 틀려지기 때문에 뭐 그건 정속이다 이거죠. 정속이니까 기저가 하나 모자란 거죠. 기저가 하나 모자라다. 우리가 쉽게 독립이냐 아니냐 따져보면 그냥 x제곱 5x 그 다음에 2x 간의 독립이냐 아니냐 벌써 y2하고 y3는 그냥 이렇게 뭐 y3는 y2가 정해지면 y3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속이다 이거고 자 x하고 x제곱하고 x3하고 해주면 어떻게 돼요? 1차 결합해서 뭐 벌써 이게 서로 나눠서 상수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나누든지 곱해서 나누든 어째서 나누든 해서 우리가 1차 결합을 이용해서 해를 구할 것 같으면 여기서처럼 K1의 Y1, K2의 Y2, K3의 Y3에서 해주면 자 K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X 값에다가 이미 값을 넣어보는 거예요. 1, 2, 3 이렇게 세 개를 대입해서 K를 구해봤더니 전부 0이 되더라. 그래서 서로 독립하다. 우리 기저해를 할 때는 서로 독립하다가 중요하죠. 우리가 저기 연립방정식을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립방정식을 풀 때도 우리가 서로 독립된 식이라. 그러니까 뭐 미지수가 세 개면 세 개의 식이 필요하죠. 세 개의 식이. 근데 무조건 세 개의 식이 아니고 세 개의 독립된 식이 필요하죠. 우리 선형 연립방정식을 풀 때요. 우리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다른 약학 과목에서도 우리가 미지수가 여러 개 나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식이 필요하죠.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식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식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중복될 수도 있어요. 중복된다는 얘기는 독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독립된 식을 찾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정석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치 문제라는 건 뭐냐? 우리 여전히
여전히 상미분 방정식은 무조건 척이치예요. 척이치 문제예요. 척이치 문제. 우리가 경계치를 우리가 비행역학 방정식을 풀어서 플로리다에서 뭐 프로데에서 발사해서 저기 달나라를 간다, 화성을 간다. 뭐 우리가 도착지를 알고 있어요. 도착지를. 그러면 거기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바운더리 문제로 푸는 거, 바운더리 경계 조건이 됐죠. 이게 척이치가 아니고 뒤쪽 조건이 됐죠. 그렇다 해서 문제를 풀 때 뒤쪽에서부터 풀어오는 게 아니라 앞쪽에 가정에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척이치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을 이제 우리 뭐 달의 어느 뒷면에 어느 포인트를 가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쫓아가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를 경계치 문제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진짜 경계치가 아니고 척이치를 가정해서 이쪽은 뭐 2차 상비분 방정식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위치하고 발사 속도가 필요하잖아요. 발사 각 그러니까 속도라는 얘기는 뭐 x방향, y방향, z방향 각 방향에 대한 속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거를 가정해서 거기 도착 그런 문제를 푼다. 거기에 대해서는 뒤쪽에 뭐 경계치 뭐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재하냐 유일하냐. 뭐 짜지는 시간에 드리겠지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답이 있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답이 그러면 유일하냐. 근데 우리 이제 공학에서 푸는 모든 문제는 자연현상에서 온 거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은 뭐 이중성이 없어요. 자연현상이라는 거는 뭐 존재하고 유일하고 그래서 우리가 푸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항상 존재하고 유일하고. 그런데 이런 조건에 만족하려면 뭐냐면 앞에 계수가 P0에서부터 P의 n-1이 열린 구간이라는 거는 어디 X가 A에서 B까지다 그러면 이쪽에 A 그 단절점이 아니고 니꼬르가 안 붙어있죠. 해서 그 사이에 연속이고 그 다음에 척이 조건이 X 채로가 구간 내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유일을 간다. 자, 해가 그 다음에 이제 해의 독립성에 대해서 자, 아까 우리는 뭐 서로 비교해서 그 세 가지 해를 서로 비교해서 비례 상수가 없구나 해서 또는 뭐 직접 K를 구해서 독립이라는 걸 보여줬는데 이제 뭐 그 이계 방정식에 배웠었던 론스키안은 자 여기 y1에서 yn까지 해주고 그걸 미분을 쪼르륵 해서 m개 미분까지 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0이 아니면 서로 독립하다. 자, 만약에 두 개가 이렇게 그 정속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두 행이 K배로 같은 값이에요. 같은 값이. 이거는 연립방정식 풀 때 나타나는 그런데 같은 행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같은 행이 있으면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론스캔이 0이 된다. 우리 연립방정식을 뭐 선형대수 배울 때 하는 거죠. 또 공업수학 2에서도 배우죠. 2에서 배우는데 어떤 행렬식이 디터미넌트가 해가 유일하려면 랭크가 같아야 된다. 또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여기서처럼 론스키안이 0이 아니면은 서로 독립된 기자다. 자, 여기 예를 들어 아까 했던 그 예제입니다. 예제에서 exponential minus EX, exponential XX에서 쪼로록 미분해서 해주면은 이렇게 해서 디터미넌트를 쪼로록 구해준다 이거지. 그러면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3의 1절에서는 이제 뭐 거의 그냥 뭐 내용을 다 거의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상수계수를 갈 때 상수계수 제차 선형 방정식이 그러면 뭐 ym 미분해서 am-1에 ym-1 a1에 y 다시 플러스 a0 y는 니꼬르 제로다. 자, 방정식의 형태가 상수계수이므로 서로 상쇄되려면 y는 니꼬르 익스포넨셜 람다 x라고 가정해야 된다. 해서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된다. 해서 해를 구한다.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이면 우리가 구하기가 쉽죠.
구하기가 쉽죠. 자, 기저에는 어떻게 되냐면 각각 그냥 y1, y2에서yn의 익스포넨셜 람다 x다. 자, 일반에는 어떻게 된다? c1의 y1, c2에서 cn의 yn이다. 해가 독립된 거를 보려면은 여기서 좀 쭈루룩 미분해주면 되죠. 쭈루룩 미분해주면 이렇게 뭐 이식보다 코이식이라고 하네. 코이 행렬식 해주면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다. 그죠?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 y의 3차 미분 마이너스 2y 도트 그래서 니꼬로 차로면 상수 항상 우리 문제 풀 때는 앞에도 무조건 y는 그리고 익스포넨셜 람다 x라 하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상수 계수니까 이렇게 쓰고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 이처럼 앞에 계수 쭈루룩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수분해 하면 x트림 이렇게 람다 플러스 여기 뭐 이거는 람다 제곱 묶어내서 하면 바로 인수분해가 되죠. 람다 제곱 묶어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람다 마이너스 2고 그래서 람다 플러스 1,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마이너스 1 미끄러치로 그래서 람다는 마이너스 1에다가 1, 2. 자, 독립된 기저는 벌써 3개 방정식인데 람다 3개가 서로 뭐 실근이 3개가 서로 다른 실근이니까 그냥 그 기저는 y1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y2 익스포넨셜 x, y3는 익스포넨셜 ex. 따라서 일반에는 스트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러면 가장 쉬운 거죠. 이번에는 이제 단순 공액 복소근. 자, 복소근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복소근이면 우리가 복소근이어도 복소수일 뿐이지 서로 다른 근이에요. 그러니까 퀴즈가 각각 있죠. 해서 익스포넨셜에 지수의 허수가 끼죠. 지수가 허수가 낀 거를 이기 방정식에 쓸 때 그러면 실수 부분은 그대로 나오고 익스포넨셜 컴마 x 나오고 뒤쪽이 코사인 오메가 x, 사인 오메가 x 해서 우리는 이제 뭐 익스포넨셜 지수가 허수인 뭐 그걸로 기재를 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지수의 허수 들어가면 뭔지 잘 헷갈리니까 주기 함수인 코사인 사인 함수로 해서 우리는 기재를 이렇게 정의한다. 그걸 또 다시 유도할 필요는 없고. 자, 해서 이제 2를 한번 보면 y의 3차 미분 마이너스 y2 도트 플러스 100y 다시 마이너스 10y는 니꼬로 제로다. 그러면 y 제로는 뭐 초기치는 2개 미분까지 주어져야죠. 2개 미분까지 주어진다. 자, 상수계수니까 어떻게 돼요? y는 니꼬로 익스포넨셜 람다 x를 한다. 자, 특성 방정식은 쪼르륵 뽑아봤더니 이렇게.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여기도 뒤쪽을 100으로 묶어내면 람다 마이너스 1 통일해서 나오고 람다 제곱 플러스 100이 되네요. 그러면 저기 해는 어떻게 돼요? 람다 제곱 플러스 10이니까 2를 뒤로 5변으로 넘기면 플러스 마이너스 10i 화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이 된다. 그래서 기저 하나는 익스포넨셜 x 또 하나는 뭐 여기 실수 부분이 없으니까 코사인 10x 그 다음에 y3는 사인 10x 그러면 일반에는 c의 익스포넨셜 x 코사인 오메가 x p 사인 x 자 미분해주면은 익스포넨셜은 그대로 있고 자 미분해서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10 물론 안에치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이면 코사인이 그 다음에 2차 미분하면 익스포넨셜은 그대로고 여기는 뭐 사인에서 더러 코사인이 됐고 마이너스 100a가 됐고 여기 플러스 ba 그래서 각각 개수 대입하면 저기 초기조건 대입해서 C1, C과 A, B를 구하면 특수해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다음과 같이 나온다. 자, 수학 시간에는 우리가 개수가 여기 y 3차 미분, y 2차, 1차 이렇게 하면은 자, 이거는 항상 수학 시간에 나오는 모든 개수는 저기 모든 함수는 무차원수예요. 무차원수. 만약에 이게 y가 어떤 길이 차원이었다. 다시가 dt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분모는 길이고 분자는 t의 3승이고 여기는 분자는 길이고 밑에는 t의 제곱이고 여기는 뭐 길이 나누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길이 나누기 시간이니까 이거는 속도가 됐죠. 이거는 가속도가 됐고 이거는 길이가 됐고 그러면 그거 합해주고 빼주고 하면 안 되죠. 대신에 이제 밑에를 전부 무차원화해서 이 앞에 계수들이 전부 뭐 조정이 돼서 해주는 거죠. 자, 여기 뭐 쓰기가 좀 그런데요. 자, mx to the 저는 2단에서 설명했어야 될지 모르는데 스프링 문제 그대로 오는 겁니다. x to the t니까 가속도고 c에 x to the 그 다음에 스프링 상수 k k 그 다음에 x는 네 거로 제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차원이 있는 거예요. 자, m이라는 매스가 있고 c라는 계수가 있고 k라는 계수가 있고 k에다가 x 이게 차원이 뭐가 돼야 되죠? 전부 mx to the t니까 f죠. f 여기도 cx 도트가 f가 되도록 계수 c의 차원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kx도 마찬가지로 길이에다 k라는 스프링 상수를 곱해서 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계수들이 전부 그 차원을 맞춰주는 거예요. 계수들이 차원을 맞춰준다. 자, m으로 전부 나눠줘도 마찬가지죠. 나눠주면 가속도 차원이 되죠. m으로 나눠주면 m분의 c의 x 도트 해주면 가속도 차원이고 m분의 k의 x 해주면 가속도 차원이고 뭐 이제 응용 문제로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고 보통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전부 모든 게 무차원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무차원식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다중실근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다중실근은 이제 아까처럼 뭐 복소해를 갖던 뭐를 갖던 저기 뭐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면은 그때는 그냥 뭐 복소해도 뭐 서로 다른 근에 해당한다 이거죠. 다중실근이 뭐 이계 방정식에도 마찬가지로 계수 내림에 의해서 고 있죠. 이렇게 y1은 이꼬로 exponential 람다 x라고 주어지면 y2는 이꼬로 x의 exponential 람다 x. 자, m개 실근을 가졌다. m개 중근을 가졌다. 그러면은 기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를 기제로 해서 계수 내림을 하면 2해가 나오고 그 다음 또 계수 내림 그 다음 계수 내림 해서 쭉 뭐 계수 내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뭐 같은 과정 똑같이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 m개면 m-x의 m-1승의 exponential 람다 x까지 이렇게 해서 m개를 만드는 거예요. m개의 기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또 구태 유도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저건 m개의 중근을 갖게 되면 앞에 그 m-1승까지 x를 곱해준다 해서 기저 자, 다중 복소근이면 어떻게 되죠? 복소근도 이제 중근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쌍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로 있는 기저는 하나의 해는 y는 equal exponential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ix 하고 해를 갖는 거죠. 이렇게 갖게 되는데 그 다음 이중근이니까 실이중근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x를 곱해주게 돼요. x를 곱해준다. 따라서 기저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처음에 했던 기저 코사인 베타 x하고 사인 베타 x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y는 equal exponential 알파의 첫 번째 치기제가 됐죠. 첫 번째 치기제가 됐고 자, m개 다중근이라는 거는 코사인 파트도 m개고 사인 파트도 m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요? x는 equal y 알파 그대로고 x를 곱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xn-1까지 이렇게 기저가 되는 거죠. 자, 해서 이런 기저 여기에 이제 복소수를 이렇게 표시를 전부 따로 해놨는데 이걸 나중에 다 정리를 하면 저건 각각 x 코사인 파트에 대해서도 x n-1승까지 곱해주는 해가 되고 기저가 나오고 사인 파트도 같은 방법으로 나오고요.
자, 해서 뭐 다중 복소근일 때도 같은 방법으로 기저를 건다는 겁니다. 자, 해서 이제 예제를 몇 가지 이제 풀어봅니다. 예제를 몇 가지 풀어보면, 자, 여기 y의 4,2분의 마이너스 5,2분의 그 다음에 4,2분, 3,2분, 그 다음에 뭐 2차까지 있고, 그 다음에 1차 상수가 없네요. 여기서 어쨌거나 상수계수니까 어떻게 돼요? 상수계수니까 익스포넨셜 람다 x라 그러죠. 그러면 람다 5승에서 쪼르륵 하고, 그러면 알고 봤더니 람다 제곱은 밖으로 바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안에는 어떻게 돼요? 람다 3승 마이너스 3람다 제곱 이렇게 나가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3 그러면은 인수분해할 때 3승이죠. 람다 마이너스 1의 3승이 마이너스 1의 3승이 되고, 그래서 람다는 제로도 이중근이고, 그 다음에 람다는 1이 3중근이고. 자, 람다가 제로 그러면은 익스포넨셜 함수일 때 어떻게 되느냐? 자, 기존의 y1에 그대로 그냥 람다에 대해 0 넣는 거죠. 0 넣어주면 기저해 자체가 1이에요. 그러니까 상수다 이거죠. 상수. 자, 두 번째 는 어떻게 돼요? x를 곱했으니까 익스포넨셜 제로 x에서 x가 되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제로 x가 붙어 있다는 것을 해야 기저라고 얼린 이해가 되죠. 그냥 뭐 상수 x 다항 왜 x 다항식이 나오지? 익스포넨셜항에 이런 게 아니고 익스포넨셜항이 만약에 뭐 람다의 3중 제로가 3중근이다 그러면 x 제곱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왜 익스포넨셜 함수라 그러는데 다항식이 나오지가 아니고 그 뒤에는 익스포넨셜 제로 x가 끼어 있는 겁니다. 자, y3는 어떻게 돼요? 익스포넨셜 x고, 그 다음에 하나 기전은 x의 익스포넨셜 x고, 또 하나 기전은 잠깐 또 세 개 3중근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이 3-1이니까 2가 되죠.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해는 자, 이제 익스포넨셜 제로 x를 털고 다닐 수는 없고, 거기다 c를 붙여서 c1 플러스 c2x,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익스포넨셜 뭐 상수계수인데 왜 다항식이 나왔나 하고 궁금해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저기 익스포넨셜 제로 x가 있다는 거를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c3 익스포넨셜 x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x 곱해진 거 x제곱 곱해진 거 해서 제차식의 일반 해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비제차식일 때는 어떻게 되냐? 비제차식이니까 뭐가 달라붙죠? RX가 달라붙죠. RX가 달라붙는데 우리 벌써 이계방정식일 때 일반에는 제차해에다가 특수해 YP를 P로 구성된다. 그래서 Y는 이꼬로 YH 플러스 YP. 그러면 척이 조건에 해당하는 여러 조건들은 그 개수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호모지니어스 해에 있어요. YH에 있고 Y 파티클러 솔루션은 RX에 의해서 그냥 척이 조건하고 상관없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YP는 RX에 의해서 척이 조건하고 상관없이 RX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뭐그 제차식일 때 C하고 뭐 컨디션이 같은 것 같아도 같은 조건이 주어져도 그러니까 같은 제차식과 비제차식이 있는데 여기 말로 설명을 하니까 그런데 자관 RX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척이 조건이 똑같다 이거예요. 척이 조건이 똑같으면은 그러면 Y 호모지니어스 해는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게 아니고 상수 C는 그러니까 제차식일 때는 RX가 0인 조건을 고려해서 상수 C가 결정이 되고 비제차식일 때는 YP를 고려해서 상수를 계산하니까 Y 호모지니어스에는 당연히 틀리죠. 척이 조건이 같다면이. 그러니까 척이 조건에 대해서 척이 조건을 뭐 그냥 호모지니어스의 척이 조건을 푸는 것과 저기 비제차식을 같은 척이 조건을 풀면은 당연히 그 개수 C는 틀리다. 그런 거죠.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뭐 설명하는 거예요. 당연할 것 같은데 그래도 설명이 필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상수계수니까 일단
미정계수법을 씁니다. 미정계수법을 쓰면 상수계수일 때 이계방정식에서 했던 그 원리 그대로 쓰는 겁니다. 기본규칙은 뭐였냐면 기본규칙은 자 x의 다항식이면은 그 최고차항에서부터 저 끝의 상수항까지 미분하고 2차 미분, 3차 미분해서 그 개수들이 다 상쇄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가정을 해줘야 된다. 수식만 잘 저기 계산 더하기 빼기만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 이 연립방정식을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해 내려오기 때문에 뭐 복잡할 건 없다. 전부 0이 되도록 해주고 Rx에 있는 XM 항만 맞도록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계산이 되도록 돼 있다. 그죠? 순차적으로. 자, 순차적으로 계수에서부터 뭐 계산 뒤쪽에서부터 계산해 와야 되겠네요. 이 앞에를 계산해야 되니까. 자, 익스포넨셜 람다 x는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계수에서 그냥 익스포넨셜 람다 x 가정해 주면 되는 거죠. 코사인이나 사인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뭐 가정해야 된다 그랬죠. 코사인, 사인. 이게 지수가 허수인 익스포넨셜 함수니까 어떻게 보면 복소수로 앞쪽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사인, 사인으로 두 개 묶어서 계산한다. 그 다음에 수정은 어떻게 된다 했죠? Rx 항이 제차항의 기저가 되면 그러면은 그 아까 익스포넨셜 함수 가정해도 제차항의 기저니까 다 0 돼 버리죠. 그래서 한 차원 위치를 해줘야 된다 그죠? x를 곱하거나 또는 저기 코사인 오메가 사인 x면 마찬가지로 만약에 3중근이면 어떻게 돼요? 3중근이면 x 제곱의 익스포넨셜 람다 x까지가 기저잖아요. 그럼 이제 x 3승을 가정해야 되는 거죠. x 3승을 가정한다. 자, 합의 법칙은 뭐죠? Rx는 모든 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예제를 보면 그래서 예제는 3승에 뭐 3y, 3y 다시 플러스 30의 익스포넨셜 x다. 그 다음에 초기조건 쭈룩 주있다. 그러면 상수계수이므로 익스포넨셜 람다 x라 가정하면 람다 3승에서 3람다 제곱 쭈룩 오면 람다 플러스 1에서 람다는 마이너스 1인 중근을 갖는다. 자차식의 기저에는 벌써 뭐 3개니까 C1 플러스 C2x 플러스 C3x 제곱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죠. 자, 그 다음 Rx가 30의 익스포넨셜 x니까 가정을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x제곱 이웃거. 그러니까 바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면 뭐 제차식이니까 없어져 버리고 x도 x 곱해진 것도 안 되고 x제곱도 안 되니까 x3승이 x3승. 자, y 다시 y2 다시 계산. 쪼르륵 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뭐 다른 항은 어차피 개수가 다 상쇄도가 없어지고 마지막에 이 항에 해당하는 항만 남는다 이거죠. 계산을 잘했다는 전자에. 그래서 다른 거 뭐 필요 없고 그 항에 해당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 항에 해당하는 거에서 C는 5가 나온다. 그죠? C는 5가 나온다. 자, 뭐 YP, Y 다시 쪼르륵 해주면은 2차, 3차 했더니 제일 위에 이것만 남는구나. 나머지 항은 뒤쪽에서 서로 상쇄도가 없어져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하면 x제곱항 x3승계수들은 필요가 없고 그냥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그러니까 계속 미분해서 제일 끝에 남는 게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만 남아요. 뒤쪽 계산 안 해도 있는 거고 1차 미분이니까 3x 제곱이고 2차 미분이니까 6x고 3차 미분이니까 뭐 x 없어져서 뭐 6만 남는 거죠. 자, 해서 일반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된다. 자, 해서 초기치를 대입하면 C1, C2, C3. 당연히 초기치를 아까 설명했었는데 제차식일 때 같은 초기치를 줬다면 이 뒤쪽항이 없잖아요. 뒤쪽항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자, 비제차식이 되니까 뒤쪽항 여기 y 값도 있고 y 미분값, 2차 미분값에서 줘지니까 C1, C2, C3 값이 서로 틀리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매개 변수 변환법인데요. 매개 변수 변환법은 아까 2개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2개에서 할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자기 기저해에다가 앞에 변수 u를 대입해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도하는 게 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한번 해볼 계획이에요. 뒤쪽에 가면은 다른 데서 약간 하긴 하는데요. 그 이계일 때는 투항으로 돼 있었죠. 투항으로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 뭐 기저해가 n개면 각 기저해에 대해서 전부 뽑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차차 방정식의 기저해가 n개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항에 대해서 저기 특수의 비제차항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분모의 론스키안, 분모의 W가 들어가고 위거에는 요행렬이라고 해서 그 라인 뺀 나머지 행렬값이 이 라인 뭐 K 라인을 전부 뺀 여행렬식 값을 넣고 그 다음에 RX를 곱해주고 그걸 서메이션 해준다. 그죠? 자, 예를 들어갖고 이제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포차짐 그러면 이제 여기 그림은 없는데요. 포의 차짐 문제를 풀 때는 모멘트는 이꼴의 EI의 Y2 도트다. 이것도 F는 이꼴의 MX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멘트 2 도트는 하중이다. 식을 써봤더니 이렇게 된다. 자, 이게 이제 뭐 K는 이꼴에 해서 우리는 별도의 이 포처짐에 대해서 별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식을 해봤더니 람다의 4승은 0이다. 뭐 쉽네요. 이거 그냥 계속 사실은 4차 미분이 이거 우측은 뭐 어떤 값이 줘주면 계속 4번 적분하면 되죠. 4번 적분하면 되는데 그 우리는 이제 미분 방정식 푸는 식으로 써보겠다. 그러면 람다는 거로 제로인 4중근을 갖죠. 4중근. 따라서 여기처럼 뭐라 그랬죠? 람다가 제로란 얘기는 익스포넨셜 제로 x라 그랬죠. 그래서 C1 플러스 C2x 플러스 C3x 즉 우리 4번 적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 번 적분하면 뭐 C4가 먼저 나오는데 C4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적분해서 C3 또 적분해서 C2 그 다음에 또 적분해서 C1 그래서 제차식의 해를 구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각각의 경계 조건을 대입한다. 그죠? 자, 여기는 이제 아까 초기 조건하고 경계 조건에 대해서 경계 조건에서 표현했는데요. 자, mx2.는 거로 f로 출발해서 초기 조건으로 모든 문제가 초기 조건 문제라 그랬죠. 그러면 t는 제로에서 x0와 x0 다시를 가정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서 출발해갖고 여기서 출발해서 궤도 설계를 열심히 해서 달에 여기 가서 도착해야 되겠다. 또는 자 여기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여기에 도착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가이드를 이제 중간에 하든지 그런 뭐 중간에 계속 가이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생략하고 그다음 뭐 초기 조건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초기 조건만 가지고 중간에 이제 뭐 그 중간에 힘을 주고 어떤 그런 비제차죠. 비제차 힘을 어떻게 주어서 제어력을 가지고 이제 뒤에 가서 맞추는 물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제어에 의해서 맞추겠죠. 근데 이제 초기 조건만 제차식으로 그냥 문제를 푼다 그랬을 때 이렇게 푼다 그러면은 자 달에 도착할 때 계산값을 x 제로 다시를 계속 수정해서 반복해서 계산한다. 물론 저기 가서 제어를 할 수도 있는데 어느 범위 내에 들어가야 제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도착지가 x라는 점이다. 여기에 이제 뭐 달 궤도는 복잡하니까 여기 탄도 미사일만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를 도착을 넣어봤더니 처음에 한번 가정한 값이 못 미쳤다. 여기 왔다. 두 번째 가정한 거 넘쳤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뭘 해야 되겠어요? 중간값을 해야 되겠죠. 중간값을 해보고 그 다음에 4번, 5번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 처음에 자 x 그 거리의 차 델 x 자 x0 3를 가정했을 때 차하고 x0 1을 가정했을 때 다시 여기 속도죠. 음수면은
3가증한 거하고 뭐 음수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증하는 거라서 양수만 이렇게 해서 반복 계산한다. 이거보다 이분법이라 그래요. 자, 우리 수치해석 시간에도 배운 수치해석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요. 그 이분법 모든 문제는 그냥 이렇게 어떤 초기치 문제를 가지고 풀 때는 이분법을 이용해서 풀게 됩니다.